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훑고 지나간 곳들의 여론, 이른바 한강벨트에 대한 민심도 한번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경원 후보와 함께한 동작, 서대문, 지금 여기 마포 이 순서대로인데요.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명우 의원님. 네. 나경원 47, 유사명 41. 저희가 흔히 얘기하기에 특히 이 동작을이 총선판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 척도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경찰 출신의 유사명 후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연이틀 지원 유세를 간 곳이기도 하고 47대 41 판세를 어떻게 파악하세요? 글쎄 뭐 여론조사 결과가 저것뿐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중에는 격차가 좀 있는 것도 있고 격차가 덜한 것도 있고 뭐 오차범위내도 있고 뭐 심지어는 그 우열을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이제 여론조사의 추세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 불과 한 열흘 전 정도까지만 해도 저들 지역의 그 나경원 후보가 유삼영 후보에 대해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점점 더 저렇게 좁혀지고 있다는 흐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좁혀지고 있는 흐름이 도대체 뭐 때문이냐?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종섭 호주 대사나 아니면 뭐 의료대란 문제, 그다음에 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최근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아무래도 뉴스에 민감한 서울 지역, 그 중에서도 이제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을 같은 데에서부터 저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을 향해서 뭐 이런저런 요구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서울이 아니고 지방으로까지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흐름을 차단하지 않으면 아마 22일 남은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제 뭐 서서 죽겠다는 이런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총선을 치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경원, 여기 서대문 박진, 이용호와 함께 특히 이제 마포도 많은 관심사인데 지금 조정훈 후보와 맞붙고 있는 민주당에 마찬가지로 경찰 출신의 이지은 후보, 여기도 여론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조정훈 41, 이지은 43, 녹색정의당의 김희매 후보 2.3. 민주당 소속의 김진욱 대변인, 앞서 저희가 한강벨트 위주로 살펴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빙 지역이었 좀 우세 지역이었는데 뭔가 좀 흐름이 바뀌었다면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한강벨트에서 조금 더 민주당 표심이 오고 있다, 우호적인 느낌이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진다고 하던가요? 네, 그렇게들 말씀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세요. 특히나 그 지금 좀 전에 봤던 동작의 유사명 후보나 지금 마포갑의 이재용 후보 같은 경우에 전략공천된 지 이제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분들이 저 지역에 갔을 때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이분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전에 최병국 의원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 조용한 공천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상회했던 그런 안정적인 지지율이 사실 지금 이종섭 대사의 출국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장해찬 후보 등의 막말 문제라든지 또는 의료대란 문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도권의 여론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급락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공천 과정에서의 그런 좀 혼란스러움, 잡음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지역민들과 밀착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 지역 각각 곳곳에서 이렇게 그 여론이 이렇게 붙어지는 그런 압축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강벨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좀 우세하지 못하게 열세 지역이었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들에서조차도 지금 많은 반응들이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후보자들이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제 의료 대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또 의사 파업 정도로 뭐 가치 중립적인 단어 쓰면 될 것 같고요. 이 화면이었어요. 어제 이른바 수도권의 찐윤이라고 불릴 만큼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운 인사들조차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용산 압박에 가세한 셈이죠. 공수처 수사 대상 이종섭 대사 빨리 귀국해야, 기자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언론인 테러를 언급한 황사무 수석 거치 결정해야 된다. 이용, 김은혜 두 사람 모두 좀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좀 이례적인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한 국민의힘의 수도권 후보들 현장 민심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중도층 주민들의 마음이 좀 냉담해지는 게 좀 느껴지고 지지자들이 좀 불안해하지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의 미래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관련되신 두 분의 자발적인 사퇴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도 수도권 의원 만났더니 공감한다고 같은 생각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총선 승리는 수도권 승리다.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육참 골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윤희숙, 윤상현 뭐 이런 인물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에 힘을 실어줬고 대통령실이 지금 선봉에서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힘 실어줘야 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현장에 뛰고 있는 후보들은 아마 체감을 꽤 한다 그래요. 이 악수의 강도가 약해지고 또 만날 때마다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죽했으면 그동안 대통령실에 나왔던 김은혜 또 이용 이런 지금 핵심적인 친윤 노원들도 저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실은 선거 승리보다 두 사람의 자리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뭐 원칙, 법 지키는 거 좋습니다. 무슨 불법을 했느냐,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의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많은 후보들이 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두 사람의 거취를 결정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저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걸 요구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예. 저 두 사람이 과연 이 총선 승리보다 중요한 건가요? 대통령한테는? 과연 그렇게 지킬 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문제를 대통령이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점점 더 후보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근데 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원칙은 총선 승리 아닌가요? 예. 총선 지면은 뭐 아무 원칙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많은 법안들 아무도 통과시킬 수 없어요. 도대체 뭐가 우선주의인지 저는 대통령실이 정말 이 상황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출사표 던진 윤희숙, 인천에 출사표 던진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정진석 의원, 충남에서 다시 다선에 도전한 정진석 의원도 이 대통령실의 문제 제기. 그러면 일단 지금 대통령실이 최소한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결정을 해줘야 뭔가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뭐 출발선이 민주당과 최소한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또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아마 이 문제를 아마 진지하게 이제는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황상무 수석이 오늘 뭐 국무회의에 불참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아마 나름대로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예. 아마 방향이 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금 이 호주 대사의 문제, 황상무 수석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일기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예. 계속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앞서 원칙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밀릴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내준다는 생각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러한 이 상당히 고뇌에 찬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아무리 선거에 급하지만 그런 것을 몰라주고 있다는 그 섭섭함들이 상당히 작용을 해서 상당히 아마 나름의 결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오늘 지금 수도권 출마자들의 저런 현장을 체감한 저런 절박한 이야기들이 아마 용산에서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는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대로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을 아마 제 생각에는 용산에서도 아마 좀 깊이 새겨 넣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저녁 5시 47분인데 일과 시간 거의 다 되니까 오늘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황상무 수석 거취권에 대해서 별다른 발표가 없을 듯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뭐 금명간 조만간에 어떤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지. 사실
오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의 여러 단호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대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종석 황상무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에는 대통령 확실히 사실상 뭐 일축하는 듯한 입장을 냈잖아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더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이런 소모적인 정쟁으로 총선 이렇게 앞에서 다른 이슈보다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황상무 수석 기자들에게 언론이 테러를 언급했다가 이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수석 오늘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병무 의원 크게 보면 이번 주제 정리해 보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들을 보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민심에 민감해야 된다. 총선 치면 윤석열 정부 일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끝난다. 서서 죽겠다. 이걸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을 써서 총선의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집권 여당이 한 배를 텐다. 그럼 남은 방안, 집권 여당의 방안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요구한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문제도 사실 지금 공수처에서 아직 이종섭 호주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종섭 대사가 부르면 갈게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는 이게 수습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최소한도 이종섭 대사가 뭐 그럼 귀국을 해서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내가 이만저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만약에 소환을 한다면 내일이라도 들어오겠다. 뭐 그러고 다시 나간다든지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 못 받아주겠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얘기한 거는 본인이 용산에 요구했던 부분을 전혀 더 뒤로 물릴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보이고 이제 황상무 수석의 경우에는 뭐 단순히 오늘 국무회의에 불참했으니까 뭐 노출을 좀 자제시킨다 뭐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뭐 내일이라도 무슨 거취의 결단을 하기 위한 뭐 좀 조짐인지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런 문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국민 여론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론조사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원칙은 법률적인 원칙도 아니고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죠. 근데 그 대안은 내놓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이 선에서 전혀 물러설 수 없다. 뭐 그 결과는 결국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뭐 그 뜻은 아니겠지만 서서 죽는 거 외에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도 자기네들의 고집 뭐 이런 것만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고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죠. 아마 그 대안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과 협의를 한다면 뭐 의외로 해법이 쉽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첨언을 하자면 대통령실 입장은 일단 어제 공수처와의 진실 공방도 있었고 이종섭 대사건에 대해서는 위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겠다라는 입장 그리고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이른바 언론이 테러를 얘기했던 황상무 수석 건에 대해서는 막 경질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의 얘기도 들려오는데요. 뭐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좀 더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른바 두 번째 윤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지켜보겠습니다.